음, 음, 음. 안녕하세요. 오늘도 낙서방송 시간이 찾아왔습니다. 봐주시는 분들이 세상 어딘가에 있을 거라 생각하며 시작해 보려고 하는데요. 저번 시간에 제가 교육방송은 이제 그만해야지 라고 하고는 아이템을 계속 생각해 봤는데 사실 그리면 재밌을 것 같은 게 되게 많이 생각은 났는데 재미로 하니까 솔직히 하기 싫었어요. 무슨 말이냐면 그리면 보기에 재밌을 것 같긴 한데 제가 이렇게 썩 하고 싶지 않은 것들만 자꾸 떠오르더라고요. 그래서 또 한참 고민을 하다가 그냥 하던 거 저기 조금만 더 해보자. 이것도 사실 어느 정도 시리즈화 되면은 더 의미가 있을 것 같으니까. 그래서 오늘이 7화인가 8화인가 그런데 그러게 이거 화수를 써놨으면 좋았을걸. 그래서 이번 방송도 사실 약간 교육방송입니다. 근데 누군가에게는 도움이 될 거라 믿으면서 믿어보면서 방송을 해보도록 할게요. 사실 제가 그동안 한 방송을 혼자 이렇게 보면서 모니터링을 하긴 하거든요. 되게 부끄럽고 괴로운데 일단 봐요. 보는데 그림을 진짜 못 그려요. 아니, 그림 진짜 못 그린다. 왜냐면 그릴 때는 그냥 이제 일 끝나고 방송을 키면은 피곤하기도 하고 그냥 생각 없이 끼적끼적 되다 보니까 이렇게 되돌아볼 일이 없어요. 내가 지금 잘 그리고 있나 이런 거에 대해서 생각해 볼 필요가 없는데 이제 약간 컨디션 회복하고 방송을 제3자의 눈으로 보고 있으면 그렇게 못 그렸을 수가 없어. 너무 부끄럽고 이제 영상 지우고 싶다 이 생각을 얼마나 많이 했는지 모르겠는데 그래서 다행인 거는 낙서 방송이라는 이제 타이틀이 붙었잖아요. 그래서 괜찮지 않나? 그런 안일한 마음으로 그림을 진짜 잘 그리는 방송을 할 거였으면 낙서 방송이라는 타이틀을 쓰면 안 됐죠. 이게 약간 회피성이 이미 다분했다는 걸 알 수 있는 대목이죠. 그래서 오늘은 캐릭터 구도, 망한 캐릭터는 구도부터 망한 겁니다. 이런 타이틀을 썼는데 이거 너무 뼈 때리는 말이고 아시는 분들은 그냥 저를 조롱하는 재미로 영상을 봐주시면 되고 약간 이렇게 어라? 했던 분들한테는 도움이 될 수 있는 내용이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 외 그림에서 구도라는 말 되게 많이 쓰고 편하게 쓰잖아요. 뭐 구도가 이랬다, 구도를 잡는다. 구도라는 말은 뭐 이렇게 깊이 들어가면은 되게 많은 내용들이 있겠지만 저는 개인적으로 그냥 그림이 보기 좋게 그려지는 뭐 각도, 배치 그런 거라고 생각해요. 그냥 편하게 풀었으면 한마디로 그림이 보기 좋게 보이는 그림을 보기 좋게 그리는 그 프레임을 설명하는 단어죠. 비행기 지나간다. 좀 시끄럽네. 아무튼 그래서 구도는 잘못 잡으면 그냥 그대로 그림이 망하는 거예요. 그리고 구도를 잘 잡으면 그림이 좀 좋아 보이겠죠? 그거는 되게 자명한 건데 문제는 뭐 우리가 학교 뭐 미술학원이나 미술 시간에 보통 선생님들이 이제 구도를 잡아라라고 하면 뭐 무슨 구도가 있고 뭐 이렇게 삼각형 구도가 제일 안정적이기 때문에 펜이 왜 나오다 말아. 안정적 다 껐다 켜야겠다. 죄송해요. 컴퓨터를 안 끄고 장시간 방치했더니 메디방이 마탱이가 갔어. 껐다 켜고
아, 이러면 내가 메디방 무료 유저라는 걸 들키고 마는데. 아, 이제 잘 나온다. 다시 원점으로 돌아가서 미술 시간에 이제 구도 같은 얘기를 선생님이 가르쳐 주면서 이렇게 삼각형 구도가 제일 안정적으로 보이고 좋은 구도다, 기본적인 구도다, 뭐 이런 거 설명하면서 여기 사과 있고, 뭐 여기 이렇게 뭐 있고, 막 이런 예시를 많이 든단 말이에요. 아마 그 약간 저학년 때 시험 문제로 나올 수도 있어. 다음 중 가장 올바른 구도인 것은 하면서 뭐 이렇게도 나오고 뭐 이렇게도 나오고 막 나올 거예요. 근데 이거는 되게 기초적인 내용이긴 한데 사실상 쓸 데가 없어요. 우리가 뭐 미술 전공하고 회화하는 게 아닌 이상 이렇게 정물을 딱 중앙에 맞춰서 그릴 일도 별로 없거니와 그냥 낙서하고 캐릭터 그리는 게 즐겁고 뭐 애니메이션 좋아하고 이런 낙서쟁이들한테 이 삼각구도가 다 뭐람? 큰 의미가 없죠. 큰 의미가 없어요. 근데 이게 아니라 진짜 구도가 중요한 건 이런 거죠. 보통 이제 저희가 인물을 많이 그리잖아요. 인물이 뭐 어떤 특정한 포즈를 취하고 있을 때 그 포즈는 되게 여러 각도에서 볼 수 있을 거란 말이에요. 예를 들어 지금은 측면으로 그려볼게요. 사람이 이렇게 주머니에 손을 넣고 뭔가 바닥에 있는 뭔가를 잡으려고 이렇게 팔을 뻗었어. 이런 그림이 있다고 쳤을 때 이걸 어느 각도에서 그리는지가 그게 구도예요. 뭐 위에서 그릴 수도 있고 아래서 그릴 수도 있고 정면에서 그릴 수도 있고 그 볼 수 있는 각도는 되게 무궁무진하죠. 근데 어느 각도에서 그릴지를 결정하는 거를 이제 구도를 잡는다고 표현을 하면 되고 여기서 이제 말도 안 되는 그런 실수들이 탄생을 하죠. 예를 들어 이렇게 물건을 줍는 사람을 그리는데 나는 여기서 그릴래. 왜 그렇게 시작되는지는 몰라. 아무튼 그냥 그렇게 됐어. 됐다 쳐요. 그럼 얼굴 있고 손이 있고 손도 이게 원금 때문에 막 여기까지 이렇게 커지겠죠? 아니, 너무 대충 그렸다. 손 있고 팔은 또 저 뒤로 가고 아 그리기도 어렵다. 무릎이 이렇게 있고 발 때문에 다 가리고 아무튼 그리기도 되게 힘들어 이러면. 아무튼 막 이상한 뭐 이런 막 구도가 나올 거예요. 그러니까 그 물건은 또 어디 있어? 물건은 여기 그려야 되잖아요. 뭐 생략할 수도 있지만 물건이 있다 쳐. 그러면 이렇게 그려진 컷이나 이렇게 그려진 캐릭터를 보고 보는 사람들이 과연 물건을 줍는구나, 이 사람이 허리를 굽혀서 물건을 줍는구나라고 빠르게 이해하기 어렵겠죠. 대체 무슨 씬인지 모르겠고. 근데 이제 본인은 그 차이를 망각하고 되게 열심히 그리는 거예요. 그런 사람들이 보고 되게 잘 그렸다라고 생각할 거라고 본인은 생각하면서. 근데 구도에서 벌써 망했다는 게 바로 이런 걸 뜻하는 겁니다. 또 반대로 여러 가지 망하는 케이스가 있을 수 있죠. 뭐 반대로 위에서 그렸다고 했을 때 위에서 그리는 건 차라리 나을 수도 있겠다. 근데 뭐 이상한 거는 다 똑같아요. 위에서 그리면 이 사람이 뭘 주우려고 있고 이쪽 손을 어떻게 하고 있는지가 안 보이겠죠. 그러면 이것도 구도 때문에 망한 그림이 되는 거죠. 그러면 어떻게 그리는 게 정답인가? 어떤 구도가 제일 보기 좋고 이해하기 쉬운가? 이거는 이제 사람에 따라 다 조금씩 다른 거예요. 예를 들어 지금 이렇게 옆에서 그렸을 경우에는 이해하기가 쉽죠? 뭐 여기 고양이라도 하나 있다고 칩시다. 그냥
이런 구도는 뭐 되게 모범적이라고 하긴 뭐하지만 아무튼 이해하기 쉽고 뭐 캐릭터와 고양이의 어떤 관계를 나타내기도 쉽고 표현하기가 좋아서 그리는 사람도 괜찮고 보는 사람도 이해하기 쉽죠. 그러면 괜찮은 구도라고 할 수 있는 거예요. 근데 좀 더 이 사람이 뭐 있는 환경, 뭐 배경 이런 것도 표현하고 싶고 뭐 생김새가 옆모습보다는 조금 정면에서 이렇게 뭐 상처가 난 걸 뭐 보여주고 싶고 뭐 이런 식으로 그림을 그리는 사람의 어떤 의도들이 있을 거잖아요. 그런 걸 약간 더하기 시작하면은 이렇게 좀 틀어진 각도로 그림을 그릴 수도 있겠죠. 이게 너무 막 그린다 예시라고 나는데 고양이 여기 있고 아까보다 이제 배경이 생기겠죠. 이렇게 그리면 이런 식으로 최대한 보는 사람이 이게 뭔지 이해하기 쉽게 정보들을 담으면서 동시에 내가 그리고자 하는 것들을 담을 수 있는 구도가 좋은 구도라고 할 수 있어요. 근데 이렇게 단순한 포즈에 또 국한되는 것도 아니에요. 되게 여러 가지 여러 상황에서 이 구도로 인해 성패가 갈리는 일들이 생기는데 그냥 캐릭터 얼굴만 그렸을 때도 똑같은 일이 또 발생해. 예를 들어 내가 옆 얼굴을 못 그려. 옆 얼굴을 취약해. 그려본 적이 많이 없어. 근데 그려. 이건 구도로 인해 망한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약간 어느 정도는 자기 자신한테도 포함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뭐 내 실력, 내 경험, 내가 뭐 좋아하는 어떤 뭐 얼굴이나 신체 부위 이런 걸 그리길 좋아해서 잘 그리고 표현하고 이런 것도 고려해서 구도를 잡아야 되는데 그냥 다짜고짜 그렸다? 내가 못 그리는데? 그럼 그것도 구도 때문에 그림이 망한 거다. 그러니까 망했다는 표현을 쓰니까 좀 그렇긴 한데 잘 되지 못했다. 그런 식으로 표현해도 되겠죠. 그래서 그냥 또 되게 일부분만 그린다고 해도 내가 못 그리는 각도, 못 그리는 부위 이런 것들을 되게 티나게 그리게 되면 그건 구도를 영리하게 쓴 게 아닌 게 되는 거죠. 그것도 구도 때문에 승패가 갈린다. 그리고 심지어 이런 2D 캐릭터 되게 심플한 그냥 이모티콘 같은 캐릭터 그릴 때도 이 구도가 굉장히 큰 힘을 발휘합니다. 예를 들어 제가 곰돌이를 되게 자주 그리잖아요. 우리 집 작은 곰이. 그리는데 항상 이 구도로만 그려요. 사실은. 이렇게 정면으로만 그리고 다른 각도를 거의 안 그리는데 이유는 또 되게 자명해요. 그 각도, 다른 각도에서 보면 그 캐릭터가 망해요. 얘를 아래서 올려다 보잖아? 아니, 보잖아요. 그러면 일단 귀가 없겠죠? 그리고 얘가 이렇게 완만한 원형인 구체이기 때문에 눈도 아마 안 보일 거예요. 보여봐야 여기 걸치겠죠? 코 여기 있고 원근 때문에 이렇게 뭉개지겠죠? 그것도 뚱뚱하니까 배는 여기 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 캐릭터 표현이 안 되잖아요. 이것도 구도 때문에 망하는 거예요. 구도를 내가 잘못 잡아서 망하는 경우도 있는데 그 구도를 잡으면 안 되는 것들이 있어요. 이런 캐릭터, 단순한 캐릭터들 그렇고 애니메이션이나 웹툰 캐릭터들도 이런 경우가 되게 허다한데 예를 들면 그냥 이렇게 심플하게 그리는 심플하게 캐릭터가 있다 쳐요. 얘도 방금 작은 곰이랑 크게 다르지 않죠? 만약에 이렇게 아래서 올려다보는 각도로 그린다? 그럼 얼굴 원형에다가 머리카락은 또 안 나오고 굉장히 힘들어집니다. 제일 힘들어지는 게 뭐냐? 목이에요. 얘 이 말도 안 되는 얇은 목을 어디에 붙일지 난감해집니다.
그래서 뭔가 이렇게 약간 과장되고 만화체나 이렇게 애니메이션처럼 뭔가 신체 여기저기가 과장된 캐릭터들이 다른 구도나 여러 가지 구도를 잡기가 되게 애매해져요. 그래서 그림이 좀 뻔해지고 뭔가 변화가 크게 없어지는 그런 데 큰 이제 원인이 되죠. 근데 이런 캐릭터를 쓰는 작품은 그래도 괜찮은 게 그냥 정적으로 심플하게 재밌는 요소만 전달하면 그만이니까 상관이 없는데 저런 캐릭터를 가지고 되게 과격한 액션이 막 돋보이는 그런 그림을 그린다? 그럼 거기서부터 이제 좀 곤란하죠. 곤란하고 이제 약간 우리가 어쩔 수 없는 것들 내가 선택을 잘못해서 그게 구도 때문에 망하고 뭐 성공하고 그런 것들에 대해서는 얼추 훑었는데 다음으로는 뭔가 포즈가 크게 영향을 미치는 그러니까 캐릭터의 동작이랑 형태가 크게 영향을 미치는 그런 조건 하에 구도가 꽤 그림을 망치고 살리는 그런 현상들을 한번 살펴볼게요. 이제 방금 말한 그런 과격한 액션씬이나 캐릭터가 좀 이렇게 역동적인 그런 장면 표현을 할 때 구도가 그림을 죽이고 살리고 하는 경우가 있는데 예를 들면 이제 이렇게 캐릭터가 있어서 왕 하고 뛰는 거예요. 뛴다 쳐요. 훌쩍 뛰었어. 뛰었는데 이걸 어디서 그리냐 지금 정면에서 그러니까 되게 웃기잖아요. 근데 어디서 그리면은 어느 각도로 그리면 되게 멋있게 보여요. 그리고 여기서 약간 작가의 센스라고 해야 되나 뭐 경험치 이런 것들이 드러나게 됩니다. 예를 들어 지금 이 캐릭터가 그냥 수직으로 뛰었다가 이렇게 수직으로 뛰었다가 떨어지는 과정이라고 했을 때 방금처럼 정면에서 그리면 멋이 하나도 없죠. 그냥 봐도. 근데 손 있고 손 있고 이렇게 그리면 좀 더 보기 좋아요. 뭔지 아시겠어요? 보기 좋다기보다는 좀 더 캐릭터가 역동적으로 보이죠. 그냥 이렇게 그린 것보다는 좀 틀었을 때 좀 더 캐릭터의 동작이나 이런 동선 같은 게 강조되면서 조금 더 좋아 보입니다. 근데 더 좋게 보이게 그리려면 이거를 살짝 또 대각선 아래로 틀어요. 그러면 왕 뭐 효과선이 이렇게 들어가겠지. 이거 약간 역광 이러면 더 그림이 살죠. 그러니까 똑같은 똑같은 포즈를 가지고 어디서 보고 어떻게 그리느냐에 따라서 이제 구도가 그림을 살리고 죽이고 하는 거예요. 제가 이제 막 액션만 한데 이렇게 정면을 그렸다고 쳐봐요. 얼마나
보기가 구려요. 근데 이런 식으로 약간 각도를 틀어서 캐릭터가 역동적으로 보이게 잘 잡으면 그림이 산다. 지금 이거 하나만 가지고 사실 설명할 수 있는 게 되게 많은데 일단 지금은 좀 심플하게 그냥 넘어가도록 할게요. 이런 액션에도 그렇고 우리가 흔히 이제 달리는 캐릭터 많이 그리고 많이 보잖아요. 그것도 그래요. 예를 들어 정면에서 만약에 달리는 캐릭터를 그린다? 이쪽 다리 진짜. 막 이런 식으로 그리겠죠. 그러니까 이것도 또 벌써 웃기잖아. 이 캐릭터가 우리를 향해서 정면으로 달려오고 있는데 그 속도감이나 동작 같은 게 전혀 느껴지지가 않죠. 그러니까 그리는 경우가 없진 않아요. 이 구도를 저도 많이 보긴 했는데 되게 잘 그려야 돼요. 되게 잘 그리고 막 그 캐릭터 외에도 막 여러 가지 연출이나 막 이런 관객이나 이런 것들이 막 많이 더해져서 그러니까 그런 것들을 표현하고 싶으니까 그 작가님은 이제 이런 구도를 선택한 거고 약간 잃는 게 있지만 최대한 그림을 잘 그려서 이렇게 보기 좋게 잘 표현을 하는 거죠. 그래서 구도에 따라서는 아니 표현하고 싶은 요소들에 따라서는 약간 아쉬운 구도를 선택하는 것도 충분히 가능해요. 근데 우리가 이 캐릭터만 그냥 하나 그리고 싶어. 달리는 캐릭터를 그리고 싶은데 이 구도를 택한다? 그러면 그림은 이제 망하는 길로 벌써 접어든 거죠. 그러면 달리는 캐릭터는 어떤 구도로 그려야 보기 좋냐? 보통은 측면을 그리죠. 측면을 많이 그려요. 그 우리 비상구 아저씨처럼 측면을 많이 그리고 뭐 올림픽 그거 뭐라 그러죠? 무슨 그램이지? 기억이 안 나네. 아무튼 그렇죠. 달리는 씨는 옆면을 많이 그립니다. 아까 제가 그 점프한 아저씨 아래서 그리면서 설명할 게 많다 그랬잖아요. 그거를 설명을 좀 하게 되네. 이렇게 뭔가 캐릭터의 액션이나 운동성 있는 캐릭터를 그릴 때는 그 캐릭터가 향하는 곳 있죠? 그러니까 어디를 향하고 있다. 그게 길게 보이게 그려주는 게 좋아요. 그러니까 방금 정면으로 달려오는 캐릭터는 운동 방향이 나였잖아. 내 쪽으로 오고 있잖아요. 이렇게 그리면 이게 되게 짧잖아요. 방향성이. 근데 옆으로 그리면 이 내가 칸을 늘리는 만큼 이 운동 방향을 다 표현할 수가 있어. 그리고 이 점프하는 아저씨도 살짝 아래에서 올려다본 게 이쪽을 향해서 점프하고 있는 거였잖아요. 그러니까 이만큼의 운동 방향을 다 표현해 줄 수가 있죠. 그 캐릭터가 움직이는 방향이나 뭐 어떤 뭐 한 점, 향하는 점을 까지의 거리가 많이 보여지는 구도로 캐릭터를 잡으면 일단은 뭐 약간 3분의 1은 먹고 들어갔다? 이렇게 볼 수도 있어요. 근데 이제 항상 그런 게 모범적이긴 하지만 계속 보다 보니까 재미가 없는 거예요. 그런 재미없는 그림들 사이에서 우와 이 작가 이 사람 그림 되게 멋지게 그린다 라는 평을 듣게 되는 그런 분들이 이제 틀을 좀 깹니다. 예를 들면 그런 거죠. 캐릭터가 다다다다다 뛰어와서 점프를 했어. 점프를 해서 되게 멋있게 휘리릭
하고 착지를 했어요. 이 과정을 그릴 때 여러분은 어느 지점을 그려야 이 캐릭터가 이렇게 움직였다는 걸 잘 표현하실 수 있을 것 같으세요? 착지? 아니면 점프 장면? 아니면 공중 장면? 이게 고르다 보면은 뭔가 제일 그리기 좋은 게 이 점프하는 장면이에요. 우리 만화에서 많이 보죠? 이렇게. 이 점프를 딱 하는 장면, 지면에서 딱 뛰는 이 씬을 그릴 때, 아, 뛰었다. 이렇게 느껴지잖아요. 그래서 요 시작점을 많이들 차용을 하는데, 이제 제가, 와, 이 작가 대단하다라고 생각하게 했던 분 중 한 분은 여기를 그렸어요. 근데 여기를 그렸는데, 어떻게 그려야 멋있게 보일지 또 많이 고민할 거 아니에요? 이 작가분은 이렇게 긴 캔버스에 그냥 약간 이렇게 이 막 이렇게 그리는 분은 아니에요, 실제로. 여기서는 얼굴 말고는 이제 잘 안 보이게 그렸어. 뭐 신체가 어떻게 돼 있는지 모르겠지만 막 이렇게 그리고 여기에 이제 이렇게 건물을 자전거 있고 이게 땅이야. 전봇대. 이런 구도로 그림을 그렸어요. 그러니까 지금 제가 그린 건 좀 허접하고 그분은 훨씬 이제 멋있게 실사풍으로 그렸는데 그 연출이 너무 멋있는 거예요. 우리가 보통 지금 이건 제가 그렸으니까 알고 계시겠지만 이렇게 뛰는 장면을 그려야지 하면서 캐릭터를 그리면 이제 캐릭터의 동작에 보통 신경을 많이 쓴단 말이에요. 막 이렇게 하면 멋있고 다리를 한쪽은 이렇게 들어야지 그래야 속도감이 나니까 하면서 캐릭터에 되게 집중할 수도 있는데 이분은 되게 최소한의 캐릭터만 집어넣고 이 나머지 장면을 되게 멋있게 연출함으로써 캐릭터가 지금 이렇게 돼 있다는 것도 인지시키고 뭔가 속도감이나 몰입도나 그리고 그 운동하는 방향을 충분히 표현할 수 있는 그런 컷으로 구도를 잡아서 완성을 하셨더랬죠. 되게 멋있다고 생각을 해서 기회가 되면 나도 언젠가 저렇게 그려야지라고 생각했는데 뭐 그런 기회는 없었죠. 그리고 웹툰 보시는 분들 되게 많이 겪는 그런 구도 중 하나 그거잖아요. 웹툰이 이렇게 세로로도 길어서 이렇게 컷을 막 이어가는데 그러다 갑자기 여기서 뭔가 개쩌는 뭔가 액션이 시작돼. 그럼 어떻게 해요? 갑자기 컷이 세로로 바뀌죠? 세로로 바뀌어서 막 이렇게 갑자기 세로로 막 되게 길게 이런 연출이 다 이 운동성의 그 거리를 최대한 길게 만들어서 강조하고 좀 임팩트 있게 연출하려는 그런 의도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짚어보면 뭔가 구도 때문에 망하는 생김새, 그렇게 그리면 못생겨 보이는데 그렇게 그리는 경우. 두 번째, 내 실력. 내가 그 각도로 못 그리는데 굳이 그걸 그렇게 잡고 시작해서 그림이 망했어. 그러니까 상업 작가가 아닌 이상 꼭 그렇게 할 필요는 없죠. 내 실력.
세 번째, 캐릭터의 동작. 그 동작을 이 각도로 그리면 뭔지 알아보기도 힘들고 뭘 어떻게 하고 있는 건지도 모르겠는데 그 각도에서 그려. 그럼 망하는 거죠. 네 번째가 뭐 운동성이라고 해야 될까요? 운동 방향? 이렇게 있습니다. 요것들에 약간 입각해서 요런 걸 요 각도로 그리면 안 되는구나. 이거를 그리면서 사실 깨닫는다기보단 경험하는 분들이 되게 많은데 그거를 이제 자기가 배웠다는 걸 눈치를 못 채고 또 시도하던가 원리를 이해를 못하고 다른 방법으로 또 똑같은 경험을 하시는 그런 일들이 많습니다. 그래서 이 방송 이제 보신 분들은 내가 그림을 그렸는데 뭔가 어디서 막혔어. 그러면 방금 말씀드린 그 네 가지를 의심해 보세요. 이 캐릭터나 사물이 이 각도로 그리면 못생겨 보이는, 애초에 못생겨 보이는 그런 대상이 아니었나? 그리고 내가 이 각도나 이 부위를 잘 그려낼 수 있었나? 그리고 이 부분을 그렸을 때 사람들이 보기 쉽게, 알기 쉽게 되어 있나? 그리고 마지막으로 얘가 이렇게 움직이고 있는데 이 각도에서 그리면 그게 더 잘 드러나는가? 이 네 가지 정도를 잘 파악해 보시고 그 중에 뭔가 하나가 걸려 있다? 그러면 다음에 그릴 땐 그걸 좀 유의해서 그리시면 캐릭터 그리기가 더 수월해집니다. 실력이 막 일취월장하는 건 아니고 그냥 좀 수월해지는 거죠. 한 3 힘들게 한 2 힘든 그런 느낌? 그렇게 봐주시면 됩니다. 오늘은 요거 방송으로 한번 얘기해보고 싶었다 했던 건데 되게 짧고 빠르게 잘 했어요. 그쵸? 분명 또 세상 어딘가에는 이 방송이 도움이 되실 분이 있을 거라고 믿으며 이번 영상도 지우지 않고 잘 올려두도록 하겠습니다. 제 영상을 순서대로 다 본다고 해서 실력이 느는 분이 있을 것 같지 않아요, 솔직히. 전혀 그럴 것 같지 않지만 뭔가 이렇게 조금이나마 힌트가 되는 일은 저는 있을 거라고 생각해요. 있었으면 좋겠다 하면서 이 내용은 여기까지 하고 사실 최근에 이제 코로나 대응을 조금씩 완화하는 추세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저도 원래는 재택근무를 하면서 이제 약간씩 여유가 생기니까 방송도 좀 하고 했던 건데 출근을 하기 시작해서 지금 이제 한 3, 4일 연속으로 출근을 했더니 제가 이거를 2년 만에 겪는 거예요. 3, 4일 연속 출근을 좀 부끄러워야 될 일인가? 아니죠. 모르겠네. 그러니까 더 힘들게 일하시는 분들한테는 칭얼거리기 좀 민망한 거일 수도 있긴 한데 이거가 2년 만이에요. 그래서 요즘에 우스갯소리로 하잖아요. 나는 이제 재택근무에 최적화된 몸이 되었고 출근할 수 없는 몸이 되었다. 이게 전혀 농담이 아니에요. 이제 아침마다 회사 1층에서 그 자양강장제랑 에너지 음료 있잖아요. 핫식스, 몬스터. 이거를 원샷을 때리고 출근을 해야 겨우겨우 오전만 버틸 수가 있고요. 점심에는 뭐 밥을 먹든 안 먹든 그냥 흐리멍텅합니다. 몽롱했다가 오후 근무가 이제 저는 저녁 7시까지 하거든요. 그 시간이 정말 무슨 망망대해 같아. 되게 견디기가 힘들더라고요. 근데 재밌는 거는 이제 뭐 어쩔 수 없이 직책 때문에 코로나임에도 불구하고 계속 출근하신 분들이 있어요. 저희 회사에. 그분들이 오히려 안 힘들어요. 그러니까 그게 이제 몸이 익숙해져 있는 거죠. 그래서 훨씬 안 힘들어 하시고
옛날에 그 월요병을 완화하기 위해서는 일요일에도 잠깐 출근하는 걸 권장합니다라고 했던 어떤 이상한 광고처럼 그게 맞았어, 실제로. 출근을 계속 하니까 그분들은 타격이 없어. 근데 2년 동안 재택을 한 저는 이제 사회성을 잃었어요. 그 사무실을 거닐면서도 마주치는 사람들이랑 인사를 안 하고 누가 누군지 사실 알아보지도 못해요. 그냥 터벅터벅 방황하면서 내 자리 찾아가는 게 전부야. 아무튼 재택이 끝나가니까 되게 많은 분들이 좌절하고 실제로 해외에서는 그 퇴사자 비율이 갑자기 증가했다고 하더라고요. 이제 재택 끝나고 복직을 하려고 하니까 그냥 아예 퇴사를 해버리는 거야. 그럼 요즘 왜 그래도 되냐면 그냥 이제 평생 재택을 정책으로 하는 회사들이 많이 생겼어요. 해보니까 이거 재택으로 해도 굴러가는데? 하면서 그냥 재택을 기본으로 해버리는 거죠. 그러다 보니까 그런 회사에 가면 더 좋잖아요. 제가 아는 몇몇 회사들도 제가 이제 제 지인이다는 몇몇 회사들도 완전 재택으로 전환을 하는 케이스가 있어서 부럽더라고요. 부럽고 그 사람은 이제 계속 영원히 죽을 때까지 잘리지 않는 거기서 일을 하겠죠? 저 같으면 퇴사 못할 것 같아요. 그래서 부럽다. 나도 우리 회사도 그랬으면 좋겠다. 희망을 가지고 회사를 출근을 했는데 못 버티겠다. 못 버티겠고 이직을 하고 싶다. 그런 생각을 하는 하루였습니다. 이게 출근을 하니까 무슨 출근한 걸 되게 대단한 것처럼 경험한 것처럼 리뷰를 하려고 하네. 출근하는 건 당연한 겁니다, 여러분. 저는 썩었어요. 저는 글렀고 출근하는 게 당연한 거고 당연한 거지. 이걸 뭐라 그래. 출근을 안 하는 회사들이 많은데 걔네가 그냥 너무 부러울 뿐이야. 로또를 맞은 사람이 부러운 거랑 그냥 똑같은 겁니다. 그래서 출근을 한다고 칭얼칭얼 대는 건 그냥 우리 아빠가 부자가 아니라서 너무 힘들어요 라고 하는 거랑 비슷한 거니까 그런 얘기는 이제 그만할게요. 그만하고 그림 방송이 이제 아까 말씀드린 대로 8회, 9회 정도 지속을 했는데 처음에는 뭔가 내가 누군가한테 뭐를 이렇게 전달해 줄 생각은 없고 그냥 재밌게 수다나 좀 떨 생각이었거든요. 수다나 좀 떨고 그림은 그냥 끄적끄적, 왜냐면 벌써 제목부터 낙서 방송이니까 끄적끄적 대다가 그냥 뭐 가끔 게임도 좀 하고 그럴 생각이었는데 갑자기 그림 방송을 하고 있었죠. 그래서 스스로도 내가 왜 지금 그 실력도 안 되면서 누군가를 가르치고 있지? 이 상황에서 약간 방황을 했어요. 그래서 보시면 알겠지만 소재가 되게 뒤죽박죽이에요. 뒤죽박죽이고 뭐 다음에는 뭐 할까 이런 생각을 하면서 이제 방송을 끄는데 항상 아무 생각이 안 납니다. 왜냐면 생각을 안 했기 때문이죠. 처음부터 뭔가 사람들한테 도움이 되는
그런 방송을 하자라고 잡고 한 거였으면은 그렇게 어렵지가 않은데 지금은 갑자기 하려던 거 안 하고 내가 뭐 하고 있지? 이런 생각이 더 많이 들고 지금 이걸 계속 해야 돼? 아니면 원래대로 하려던 걸 해야 돼? 하는 그런 분기점에 있습니다. 아니 그도 그럴 게 그러니까 처음부터 실력 방송이 아니니까 이제 소재가 뭔가 누군가가 필요로 하는 거를 그리고 싶었는데 필요로 하는 시청자가 없는 거예요. 시청자가 없는데 어떡해. 제가 그냥 혼자 정하고 혼자 그리면 그만이잖아요. 그러다 보니 이런 꼴이 되었다. 마치 시청자가 없는 걸 시청자의 탓으로 하는 것 같지만 그게 아니다. 그냥 어쩌다 보니 이렇게 됐고 의아하시는 분들이 있다면 이렇게 이해해 주시면 된다. 아, 쟤는 시청자가 없어서 뭘 해야 될지 고민을 하다가 저런 꼴이 됐구나. 이렇게 생각해 주시면 되고 전혀 신기하거나 그런 일이 아니다. 이렇게 이해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근데 그 그림 방송을 시작하고 나서 되게 많이 느낀 거는 그림을 안 그린 지 사실 엄청 오래 됐음에도 불구하고 그러니까 아니 그림을 그럼에도 불구하고 잘 그린다는 게 아니라 그 지식은 은근히 안 없어지는데 실력은 없어지더라. 그게 신기했고 그러니까 머리로는 아직 기억을 하고 있는데 그 손에서 나가질 않아요, 여러분. 그게 얼마나 처절하고 되게 슬픈 일인지 아시는 분은 아실 겁니다. 제가 알고 있는데 왜 이러지? 내 몸아, 정신 차려. 너 말로는 그렇게 하고 있는데 지금 하고 있는 게 그게 뭐야? 이렇게 되는데 그 되게 기분이 이상해요. 그래서 그게 제일 신기하다기보다는 되게 기분이 이상하고 두 번째로는 그러니까 뭔가 그게 생각났어. 이제 그림이나 이런 아이템을 소비하는 입장으로만 계속 있다 보니까 이제 눈이 높아지잖아요. 그래서 내가 뭔가 이런 게 좋은 거고 이런 게 나쁜 거고 그런 거에 대한 기준이 조금 더 명확해졌는데 그렇다고 저기 실력이 는 게 아니다 보니까 갭이 생겼어요. 그러니까 뭐냐면 나 스스로를 더 싫어하게 됐어. 나 스스로를 더 비난하게 됐다 그래야 되나? 가뜩이나 마지막으로 그림 그렸을 때도 되게 마음에 안 드는 구석이 너무 많아서 항상 저의 그림을 스스로 되게 혐오했는데 지금은 이제 더 혐오하게 됐다. 더 혐오하게 됐고 혐오로 똘똘 뭉쳤다. 기분이 슬프다. 슬픈 기분으로 그림을 그리고 있다. 근데 그거 아세요, 여러분? 그림을 그리다가 한번 쉬잖아요, 한동안. 그러면 그림이 늡니다. 경험해보신 분들은 아시겠지만 그림을 한창 막 그리다가 그냥 어느 날 좀 등한시하게 돼. 어느 날부터 좀 안 그리게 돼. 뭐 그냥 영화 보고 만화 보고 막 살다가 어느 날 다시 딱 잡았는데 그림이 좀 잘 그려지는 경우가 있어요. 그게 왜 그러냐면 방금 제가 이제 한 경험이랑 비슷한 거죠. 머릿속으로 뭔가 지식이 들어서 그게 그림에 고스란히 잘 반영되는 경우. 지금의 저는 지식은 들었는데 하나도 반영이 안 돼서 고통에 빠져 있는 경우.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너무 고통스러워. 저 낙서방송이라는 타이틀을 달아놓은 게 얼마나 다행인지 모를 정도로 정말 고통스럽습니다.
근데 제가 그림으로 뭐 먹고 사는 직업을 갖고 있는 건 아니다 보니까 그럭저럭 살아가고 있는데, 그냥 취미로 그림 그리고 있는데, 만약에 제가 이걸로 이제 돈을 벌어 보겠다고 다시 덤빈 거였잖아요. 그러면 하루 만에 엉엉 울면서 때려치지 않았을까? 그런 생각을 해보게 되네요. 뭐 낙서 방송이니까 지금 그냥 낙서하고 있는 건데, 약간 그런 거 있어요. 예전에는 이제 그림을 공부하는 많은 분들이 그렇겠지만 되게 그 학문적으로 접근하잖아요. 그러니까 인체 그리는 것도 엄청 그 뼈와 근육과 막 그런 거에 되게 기반해서 그려야 되고, 그러니까 틀리면 안 되고 그림이 그런 게 되게 중요했는데, 뭔가 계속 그리다 보면은 그게 그렇게 중요한 거였나 이런 생각을 할 때가 되게 많아요. 그러니까 요컨대 아까 이제 구도 설명했던 것처럼 잘 전달되는 그림이 좋은 그림이거든요. 그리고 잘 그 느낌을 전달하는 그림이 좋은 그림인 것 같아요. 그래서 그런 거 있잖아요. 되게 그림체가 막 엄청 세련된 것도 아니고, 솔직히 그냥 대놓고 와, 이 사람 되게 별로 못 그린다 이런 생각을 할 정도인 사람인데, 그 사람이 이제 그린 작품에 미녀라는 설정에 이제 어떤 역해가 나와. 근데 그 역해만 비교적 멀쩡하게 그리는 거예요. 그러면 예뻐 보입니다. 그런 일이 벌어집니다. 근데 모든 캐릭터를 다 미형으로 막 완벽하게 그려내. 그러다가 예쁜 애를 등장시키고 싶어. 그러면 더 이상 예쁘게 그릴 수가 없다. 곤란해진다. 무슨 설명을 되게 이상하게 했는데, 아무튼 요지는 보는 사람이 잘 느낄 수 있게, 공감할 수 있게 그리는 그림이 좋은 그림이다. 이런 얘기였고, 부제, 나는 그림을 정말 못 그린다. 근데 그런 주제에 뭘 가르치는 듯한 그림을, 아니 영상을 찍고 말았다. 아주 나중에 가면 되게 그 굴욕적이겠는데? 뭐야 이 손은? 계열받아. 사실 맞아요. 저는 그림을 그리던 시절에 그림을 그리던 시절에 그림을 열심히 안 그렸어요. 무슨 말이지 이게? 그러니까 그림을 되게 열심히 그려야 하는 그 상황이 아니었다고 그래야 되나? 그러니까 적당히 뭔가 그런 거 있잖아요. 회사에서도 본업을 하잖아요. 그래서 내가 그 일을 전부 다 해내지 않아도 내가 해야 되는 구성만 잘 하면 되는 그런 거 있잖아요. 그러니까 그런 상황이었었어요. 그래서 뭐 예를 들면 뭐 만화로 치면 이렇게 분업해서 누구는 선만 이렇게 그리고 있을 수도 있잖아요. 칸만. 나 그런 식이었어. 그러니까 전체적으로 보면은 그림을 그리고 있는 건데 내 거를 오롯이 이렇게 처음부터 끝까지 다 그릴 일이 별로 없었던 거죠. 그러니까 어떻게 돼요? 내가 하는 것만 잘하고 회사랑 똑같아. 전체적인 거는 잘 못해. 만약에 누가 너 여기 시작부터 끝까지 네가 혼자 다 해봐 했으면 이제 못하는 거죠. 그런 상황이었어서 그 그림을 한창 이제 늘려야 하는데 그걸 못하고 있는 거야. 안타까운 일이죠. 안타까운 일이고,
결국 그 아이는 그림을 포기하고 회사원이 되었습니다. 슬픈 일이죠. 근데 약간 많은 분들이 그런 거 고민할 거예요. 그러니까 그림을 그리는 걸 좋아하는데 이걸 직업으로 할 수 있을까? 고민됩니다. 왜냐면 그림으로 사실 되게 제가 한창 일자리 알아볼 때쯤에서 제일 매력적이었던 거는 게임 회사에서 저거 아이콘이란다. 그 스킬 아이콘 만드는 것도 있고 도트 찍는 거랑 그런 거 있잖아요. 이렇게 그 돈주머니 만드는 거 있잖아요. 이거 이제 슬롯에 들어가야 되잖아요. 이런 아이콘들. 이 아이콘 그리는 거. 그걸 되게 하고 싶었어요. 왜냐면 재밌어 보이고 되게 쉬워 보였거든요. 근데 그조차도 되게 많은 자격이 필요한 거였다는 걸 그때는 몰랐죠. 그냥 낙서하듯이 할 수 있을 것 같았거든. 아무튼 그런 게 있었고, 막 원화가 뭐 배경 작업 이런 거는 진짜 저희 금소은 분들이 다 이미 잘 하고 있고, 내가 들어가서 할 수 있는 게 별로 없었고, 그래서 값싼 노동력을 제공하고 싶었으나 잘 안 됐죠. 만약에 지금 다시 그림으로 뭔가 이렇게 돈을 벌고 할 기회가 생긴다? 그러면 저는 모르겠어요. 아까 말했듯이 괜히 이익만 늘어가지고 보는 눈만 늘어가지고 정작 나는 그렇게 그리지도 못하는데 계속 기분만 안 좋습니다. 이런 거를 설명하려는 건 아니었는데 되게 그림을 잘 그리지도 못하는데 지식이 늘면 괴로워요. 여러분도 조심하시기 바랍니다. 뭘 조심해야 되는 건지 모르겠으나 지식이 느는 걸 조심하세요. 너무 이것저것 쓸어 담지 말란 말이야, 지식을. 약간 멍청하게 있어도 돼요. 근데 아주 그냥 똑똑해지겠다고 이것저것 다 그렇게 담아댔다가는 괜히 보는 눈만 높아집니다. 사실 그렇잖아요. 보는 눈이 되게 낮은 채로 세상을 사는 게 이득이에요. 되게 작은 거에 감탄하고 행복할 수 있단 말이에요. 근데 많이 알고 아는 게 많아? 아는 게 많으면 고통스럽죠. 아는 게 없을수록 아니 잠깐 이상한 선동질인데 아는 건 좋은데 지나치게 많이 아는 건 피곤하다. 지금 나 손 반대로 그렸구나 이제 보니까. 뭐 막 시청자가 없으니까 이런 걸 지적해줄 사람도 없어. 해보니까 알겠네. 지적해주는 사람도 없어서 여러분이 슬픈 것 좀 봐요. 지적해주는 사람이 없으니까 엄지가 저쪽에 있어야 되잖아. 근데 이것도 설명을 안 해줘 아무도. 아주 고통스러운. 근데 아무튼 그림 그리는 분들이 요즘에 그래도 되게 보기 좋다고 여겼던 것 중 하나가 그림을 그리는 사람들이 되게 많아요. 그래서
좋더라고요. 아, 부럽다고 해야 되나? 그림을 그리는 사람이 많으니까 제 서로 보고 듣고 친해지는 것도 많고, 제가 그림을 한창 그릴 때보다 그런 뭐 커뮤니티나 그런 것들도 많이 있고 좋죠. 아무 생각 없이 그냥 그리다 보니까 되게 이상한 거 그리고 있다 나. 이상하다기보단 뭐 내가 뭘 그리고 있는 건지 모르는 채 그리는 게 되게 혼란스러워. 어디로 가야 하는 그림인 건지 모르겠어. 근데 아무튼 오늘도 이렇게 그냥 그림을 그리다가 보니까 뭔가 하고 싶은 얘기를 또 좀 하긴 했는데, 더 재밌는 걸 하고 싶어요. 더 잘 그리고 싶다는 생각은 죽어도 안 해. 그거는 이제 저의 개인적인 영역이죠. 제가 연습해서 잘 그려와야 되는 거고, 이제 누구한테 칭얼거릴 수 있는 건 아닌데, 그거는 둘째 치고, 그림을 그리면서 좀 더 재밌는 얘기를 할 수 있는 그림을 그리고 싶다? 뭐 이렇게 얘기해야 되나? 그렇습니다. 그런 거 한번 해볼까요? 그러니까 지금도 제가 별 생각 없이 그리다 보니까 약간 순정 만화 같은 그런 선을 표정 같은 걸 썼는데, 그 순정 만화랑 청소년 만화가 되게 사실 정해져 있는 그 느낌이 있잖아요. 이런 식으로 그리면 소년 만화, 이런 식으로 그리면 조금 순정 만화. 그 차이가 어쩌다 그렇게 굳어졌는지 모르겠으나 그 사이를 사실 되게 자유롭게 왔다 갔다 할 수 있어요. 그림 그리는 분들은. 근데 일부러 그렇게 하는 거예요. 그 자기의 어떤 고정된 자기가 미는 길을 계속 갈고 닦기 위해서 그 길을 미는 겁니다. 그러니까 저 사람은 그렇게밖에 못 그려. 이런 편견이 생길 수 있는데 사실은 그게 아니고 그걸 이렇게 추구하고 있는 거예요. 제일 이제 단적인 예로 그림체라고 말을 많이 하잖아요. 그림체가 좋아서 봤다. 그러니까 그림체가 사실 사람으로 치면 인상 같은 건데 딱 봤는데 뭔가 이쁘고 보기 좋아. 그러면 이제 계속 볼 가능성이 더 커지는 거고, 봤는데 못생겼어. 아니면 뭔가 내가 보기엔 내 취향이 아니야. 안 보게 되겠죠? 그래서 순정 만화는 막 이렇게 눈꺼풀도 되게 두껍고 선도 여러 개 쓰고, 요즘엔 전 순정 만화를 잘 안 봐서 모르긴 하겠는데 막 여기에 들어간 선도 이상하게 가로선을 되게 많이 써. 그 가로선에 되게 뭐랄까 집착이 아니라 가로선을 하고 싶은 게 많은 분들인 것 같은. 가로선. 모든 것이 가로선. 눈썹도 되게 막 길게 그리고. 막 이렇게 그리면 순정 만화라고 대충 인지가 되잖아요. 그냥 인지를 멋대로 해버리지. 우리 안에 있는 어떤 편견 같은 게. 근데 이거를 이렇게 그리면 그냥 개그 만화처럼 되고, 이걸 또 되게 선을 막 이쁘게 뽑아가지고
이렇게 그리면 또 소년 만화 되는 거죠. 뭐 이게 뭐라고? 여기서 뭐 순정 만화니 코믹이니 소년 만화니 이 그림체로 갈리는 게 웃기긴 한데, 아무튼 이것 중에 뭔가 하나를 그릴 수 있는 분은 이걸 다 원래는 그릴 수 있어요. 근데 나는 이 길을 밀겠어. 이런 어떤 인상을 가지고 이 인상을 좋아하는 사람들을 모을 거야. 이렇게 나름 자기만의 그런 사업 전략을 가지고 계신 겁니다. 못 그리는 게 아니에요. 근데 물론 좀 그 서툴게 그리는 일이 있을 수 있죠. 왜냐하면 자기가 이제 하도 안 그리는 방식이니까. 저 같은 경우도 지금 하도 안 그리니까 그냥 다 못 그리잖아요. 그러니까 그분들도 이 길만 계속 파다 보니까 이걸 어떻게 그리는지 좀 가물가물해서 갑자기 그리려고 하면 잘 안 그려지는 경우가 있는데, 그릴 줄 모르는 건 아니다. 좀 이제 막 틀리고 고치고 틀리고 고치고를 좀 몇 번 반복하시겠죠. 다 그릴 수 있다. 그 한 예로 저기 기안84님 같은 만화가분들 그림이 흔히 이제 되게 못 그렸다라고 가끔 평을 받기도 하잖아요. 근데 보시면 소묘 같은 거 하시면 각 잡고 하면 되게 잘 하십니다. 근데 안 그려 버릇하니까 이제 많이 고치고 지웠다 고치고 수정하고 하면서 완성은 하시겠죠. 근데 할 수 있다. 할 수 있는 사람들이다. 그림을 그 잘 그리고 못 그리고를 얘기할 때 사실 제일 큰 요소 중 하나가 그림을 그리는데 들이는 시간인데, 이게 되게 간과되는 경우가 많아요. 예를 들어 저는 그 근육을 되게 못 그려요. 근육은 진짜 어려워요. 이건 외워야 돼, 공식처럼. 예를 들어 이렇게 여기 갑바가 있고 여기서 이렇게 팔이 나오면 여기 이거 뭐라 그러지? 무슨 근? 뭐 이거 어떻게 그려야 되고, 여기서 이렇게 이어지고 나오고, 그 여긴 또 어떻게 생겼고, 막 어려운 게 있잖아요. 어려운데 공식입니다. 이 각도에서 보면은 이렇게 보인다. 뭐 이 각도에서 보면 이렇게 보인다. 이런 것들을 그리시는 분들이 이제 많이 그리다 보니까 외우게도 되고 거의 외우는 거죠. 외워서 그리는 그런 겁니다. 근데 저는 안 외운 거예요, 한마디로. 근육을 그리는 걸 안 외운 거고, 그래서 약간 등치 있는 남캐 같은 거를 그리려고 할 때 엄청 막혀요. 꽉 막히고, 아, 근육이 저렇게 많아 왜? 막 그런 이상한 생각도 하고, 근육이 많을 필요가 없는데 뭘 저렇게 많지? 약간 이런 생각도 하고, 근육 그리기가 되게 어려운데, 만약에 제가 시간을 한 10시간을 들여서 계속 지우고 고치고 막 지우고 고치고를 계속 막 반복해서 그렸다고 치면은 아마 거의 맞게 그리게 될 거예요. 턱이 있고, 만약에 목을 그린다 치면 처음에는 근육질의 목은 어떻게 승모가 이렇게 많이 솟아있고, 어깨가 많이 발달돼 있어야 되니까 여기를 좀 이렇게 강조하고, 두동 강조하고, 이렇게 그리고 가슴이 발달했으니까 가운데를 좀 일단 나눠주고, 이렇게 해서 여기가 어깨로 이렇게 흘러가고, 여기서 나오고 이렇게 바깥쪽 근육이 있고 안쪽 근육이 있고 막 이런 식으로 그리잖아요. 처음에 못 모르고 그냥 그리겠죠. 그러다가 이거를 이제 수정을 곱하기 한 1000번을 해. 계속 이렇게였던가? 아닌데 이렇게였던가? 이렇게 했고, 여기가 좀 더 이렇게 돼 있고, 여기 너무 큰데 한 요정 아니다, 이 정도로 크게 그리고, 여기는 이렇게 나오고, 그리고 여기서는 이렇게 늑골 표현되고, 식스팩 있고, 여기도 되게 이상하네. 이렇게
여기 떨어지고 이 두가 나오고 이런 식으로 계속 수정을 하다 보면 퀄리티가 올라갑니다. 당연히 올라가겠죠. 그러니까 그림 그리는데 들이는 시간이 길어지면 길어질수록 자기가 갖고 있는 그 실력의 한계치까지 나와요. 그러니까 이걸 그냥 연습하는 과정이라고 볼 수도 있긴 한데, 만약에 제가 100시간 동안 이거 하나만 붙잡고 있었다 치면 마지막에 가서는 굉장히 잘 그리는 다른 분이 한 10분 만에 그린 수준에 근접할 수도 있겠죠. 근접할 수 있습니다. 그리면서 계속 깨달을 거예요 아마. 이거 이상한데? 원래 이렇게 생겼나? 여기서 이제 나올 수 있는 선을 1000번을 막 그려보는 거 아니에요. 그럼 어느 하나는 맞겠지. 이게 맞는 것 같아. 넘어가고. 하다 보면은, 퀄리티가 상승합니다. 근데 이제 그림을 잘 못 그린다고 생각하시는 분들, 그러니까 실제로 잘 못 그리는 분들, 저도 포함, 하는 분들이 시간을 덜 들여요. 잘 그리는 분은 10분만 들여도 돼. 근데 너는 그러면 안 되는데, 자기도 한 10분 들여서 그려보고, 나는 그림을 이렇게 못 그려. 난 이걸 못 그리겠어. 나는 여기까지야. 하면서 끝내요. 그러면 못 그린 거죠. 못 그린 상태로 끝나고 앞으로도 못 그립니다. 그래서 그 미술학원 같은 데 가면은 그 그림을 수정하는 거를 되게 비중 있게 봐요. 그러니까 사람은 누구나 실수를 할 수 있고 틀리지만 잘 고쳐내는지가 되게 중요한 거죠. 틀리고 고치고 틀리고 고치고 틀리고 고치고를 계속 반복하다 보면은 맞는 선에 다다르잖아요. 이게 맞아. 그러면 이 사람은 이때부터 이걸 맞게 할 수 있는 거란 말이에요. 뭐지 이거? 그러니까 이거를 장기적으로 보면 실력이 느는 건데 단기적으로 보면 내 실력을 다 하지 않은 거예요. 노력이 부족했던 거죠. 그러니까 그렇기 때문에 만약에 약간 여기는 자괴감이라던가 여러 가지 요소가 있을 수 있긴 해요. 그리다 보니까 너무 이상해. 나 너무 못 그려. 완전 개구려. 못하겠어. 나 진짜 그림 못 그려. 이게 왜? 딱 끝나. 그 멘탈을 못 붙잡은 거를 되게 뭐라고 할 수만은 없어요, 사실. 그 사람이 뭐가 나빠. 큰 잘못을 한 건 아니죠. 근데 만약에 내가 좀 더 잘하고 싶다 그러면 그냥 이거 하나 그리는데 들이는 시간을 좀 더 늘리세요. 내가 한 5분 정도 하다가 포기했으면 한번 수정하면서 10분 하고 또 수정하고 15분 하고, 그래서 늘어나면 늘어날수록 내가 가지고 있는 실력을 끝까지 쓸 수 있게 되는 거죠. 개왕권처럼. 그리고 그걸 다 쓰잖아요. 그러면 실력의 그 평균치가 올라갑니다. 그럼 그걸 계속 반복하잖아요. 그럼 계속 평균치도 올라가서 내가 정말 최선을 다해서 그렸을 때가 내 평균 실력이 딱 되는 순간이 와요. 금손이죠. 아무튼 제 생각엔 그래요. 그래서 이 방송을 하면서 그림을 정말 몇 개 안 그렸는데 다 되게 짧게 그렸어요. 그만큼 실력을 다하지 않았다. 힘숨찐이다. 그렇게 볼 수 있나요? 볼 수 없죠. 백지로 끝내기는 좀 그렇고, 그림을 하나 그리면서 방송을 끝내고 싶은데 어디 몇 시죠? 11시 22분. 제가 내일도 또 출근을 해야 되고 이걸 막 새벽까지 사실 하고 싶어요. 하고 싶은데 첫 번째로는 목이 안 따라주고, 왜냐면 방송을 계속 하던 게 아니라서 회사원은 회사에서 한마디도 안 할 수도 있습니다. 목을 없애도 돼요. 찾아치면 되니까. 목이 없어도 되는 일이기 때문에 목이 되게 내구도가 약해요. 금방 가고, 두 번째는 그냥 피곤해서.
내일 일찍 일어나서 또 출근을 해야 되니까 방송을 새벽까지 주구장창 하는 게 되게 고통스럽다. 하물며 내가 저기 시청자라도 몇 분 계시면은 그래도 하는데 시청자가 없다? 약간 의지가 꺾이는 거죠. 하지만 저는 이렇게 쉽게 꺾이지 않기 위해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좋게 봐주시면 아주 감사하겠죠. 구도의 길을 오늘 마침 했으니까 좀 어려운 구도를 하나 도전해 볼까요? 저도 실력이 늘어야 방송을 방송 퀄리티가 점점 늘어날 테니까 저도 약간 못하는 거지만 도전은 해봐야 되는 상황이죠. 항상 느끼는 건데 이 저같이 스케치를 되게 지저분하게 하시는 분들은 이런 진한 펜을 쓰면 안 되는 것 같아요. 차라리 연필을 쓰죠. 차라리 연필이 나아요. 지금 이게 일단 처음엔 대략적으로 눈, 코, 입, 눈썹, 그려놓고 약간 쪼그려 앉아있는 포즈를 되게 대각선으로 길게 어렵게 그려보자는. 일단 여기 어깨 더 뒤에 어깨 팔꿈치 어깨가 너무 쏟았네. 어깨 좀 아래서 봐야 되니까 더 높게 어깨 팔. 제가 방금 전에 말한 걸 잘 떠올리고 계시죠? 최대한이 아니라 수정하는 걸 두려워하지 말아라. 수정을 하면 할수록 여러분의 실력이 발휘된다. 발휘되게 하는 게 수정이다. 고 이따 치고 이쪽도 팔 이렇게 있고 얘도 나가서 여기쯤에서 꺾이고 가슴이 있고 지금 구도가 아니라 약간 투시점을 이렇게 하고 싶은 거예요. 뭔지 아시겠어요? 되게 그 눈높이가 낮고 아래서 이렇게 올려다 본 거죠. 사람이 이렇게 쭈그려 앉아 있으면 이렇게 올려본 거예요. 이쪽에서. 이런 구도가 되게 박력 있고 멋있는데 그리기가 어려워요. 물론 그 못 그리는 사람이니까 그리기가 어려운 거긴 한데 그러니까 가슴도 약간 이렇게 이쪽으로 있겠죠? 이렇게 있고 늑골 있고 그거 아세요? 옛날이라고 하니까 이상한데 그 왜 젊은 사람들의 그런 목 건강 거북목
이라던가 뭐 척추 문제 이런 거 맨날 나오잖아요. 진짜 그것 때문인지 약간 나이가 어리신 분들 보면 허리가 뭐 저렇게까지 꺾이지 싶을 정도로 꺾여요. 그래서 옛날에 그림 그릴 땐 등을 구부리고 있다? 그러면 한 해야 이 정도? 근데 요즘에는 어떤 분들은 뭐 이렇게 꺾여 이렇게 꺾여 말도 안 돼요. 인간이 진화하고 있나? 이런 생각이 들 정도로 꺾여요. 아무튼 이 캐릭터는 여기까지 꺾고 이제 앉아야 되니까 좀만 덜 꺾어야겠다. 이 정도 꺾고 엉덩이 그리고 팔을 지금 여기 이렇게 띄워놓은 이유가 여기에 무릎을 대려고 그린 거죠. 무릎 하고 포인트는 약간 발을 앞쪽으로 끌어올 것 끌어오고 수정을 계속하면서 그립니다. 가슴을 제가 그림 그릴 때 약간 버릇은 아니고 어차피 보이지도 않고 그리지도 않는데 여자를 그릴 때 가슴을 되게 형태를 잘 잡고 들어가고 싶어요. 왜냐하면 가슴 외곽선을 잘 그려놓으면 그림도 저기 덜 틀려요. 근데 가슴을 대충 그려놓고 들어가면 꼭 그림이 망하더라고요. 억지가 좀 더 이렇게 그리고 이쪽 팔도 꺾어 놓은 이유가 약간 이쪽으로 아마 이렇게 여기서 시작됐겠죠? 하고 여기까지 오게. 그리고 이쪽 팔은 손이 좀 더 크게 떨어지고 저쪽 팔은 쪽으로 당겨서 이렇게. 그리고 필요 없는 선을 지워주면 구도가 얼추 잡혔죠. 더 과장하죠. 과장하고 뒤쪽 다리가 약간 보기가 안 좋으니까 좀 더 안으로 넣을게요. 차라리 여기까지 당길까? 그것도 나쁘진 않으네. 그러면 이제 이쪽 팔이 쓸데없이 겹쳐 있어서 보기 귀찮았으니까 차라리 무릎을 여기까지 당기고 그럼 발이 여기까지 나와도 이상이 없죠. 여기 뒤꿈치 무릎이 여기까지 떨어지고 그럼 이쪽 팔은 이쪽으로 내려서 땅을 짚는다던가 그러면 이쪽으로 좀 자세를 돌리니까 이쪽 엉덩이가 골이 보이게 좀 틀어줘야 됩니다.
이쪽 허벅지도 조금 덜 나오고 됐죠. 밖에서 고양이가 우는데 그러네. 여러분 그거 아세요? 요즘에 갑자기 너무 추워져서 그 길고양이들이 멍 때리다가 얼어 죽은 애들이 되게 많대요. 고양이 얘기 같은 건 항상 사회 지면을 뜨겁게 달구니까 뭐 딱히 뭐라고 하진 않겠는데 그냥 생명이 죽은 것 자체만 봤을 때는 안 됐잖아요? 그래서 안 됐더라고요. 그러니까 어떤 식이냐면 사진이 올라왔는데 이렇게 화단 같은 게 있고 여기 담이 있어가지고 누가 여기 이제 고양이 그 집 같은 거를 그러니까 스티로폼 박스 같은 거를 놔줬어요. 근데 고양이가 여기 이렇게 죽어 있어. 그러니까 이게 뭐냐면 얘는 애초에 동절기용이 아닌 거야. 그냥 뭐 종이 박스나 이런 거였겠죠? 근데 밤에 자다가 너무 추워서 하다가 비실비실 탁 죽은 거야. 너무 허무하게 양이가 가버렸더라고요. 가엾어. 아무튼 얼추 구도는 잡았고 저는 이제 구도를 잡으면 구도선을 한없이 얇게 만든 후에 비슷한 스케치를 한 번 더 해요. 이게 약간 어리석은 짓이긴 한데 왜냐하면 그 스케치, 그러니까 구도 잡은 스케치는 되게 불분명해서 그려놓고도 그 잘못된 부분을 잘 캐치를 못해요. 캐치를 못해서 이게 맞나 하면서 그냥 넘어갔다가 이제 실제로 선을 써야 할 때 틀린 걸 이제 그때 와서 깨닫는 거죠. 그리고 아이고 고쳐야 됩니다. 그래서 약간 스케치까지는 아니고 조금 이렇게 선화 느낌으로 한번 더 스케치를 하는 느낌으로 스케치를 해요. 그림을 그려요. 그러니까 약간 실패 확률을 줄여보려는 거죠. 비겁한. 요즘에 약간 그 저 스스로의 그림에 대한 비방이 들었어요. 좋은 건진 모르겠고 내 그림을 내가 비방하는 걸 되게 잘하게 됐어. 잘하게 됐고 그림 연습을 많이 해야 되는데 근데 또 한편은 그래요. 그림 연습을 내가 지금 많이 해서 뭐하지? 라는 생각을 사실은 합니다. 왜냐하면 붙이면 좀 이상하고 글쎄요. 그림을 잘 그리게 되는 건 좋은데 뭔가 밸런스라는 게 있다고 해야 되나요? 그림을 잘 그리는 건 좋은데 어디까지 잘 그려야 만족스러워? 라고 만약에 물으면 진짜 한도 끝도 없이 잘 그리고 싶다고 생각하는 경우가 좀 비현실적인 거예요. 그죠? 뭐 예를 들어 그냥 어느 정도 돈 벌 수도 있고 사람들이 좋아해주는 선 정도에서만 잘 그리면 나는 돼.
이런 게 차라리 현실적인 거고, 막 무한대로 잘 그리고 싶어라고 생각하는 거는 되게 비현실적이죠. 그렇게 될 수가 없죠. 그래서 저한테 누가 만약에 그림을 어디까지 잘 그리고 싶어 라고 물으면 그냥 내가 보기에 부끄럽지 않은 정도였으면 좋겠다.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근데 지금 어떻냐고 물으시면 정말 한없이 부끄럽다. 하늘을 올려다볼 수 없을 만큼 부끄럽다.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근데도 불구하고 그림을 뭐 되게 조금이라도 그릴 수 있으면 삶에 되게 도움이 되는데 그거 아세요? 삶에 도움이 됩니다. 그냥 그렇잖아요. 뭐 약도를 그리든 아니면 누구한테 뭘 그려서 설명을 하든 뭔가 도움 될 때가 많아요. 아시는 분들은 아시겠죠? 그리고 제일 그림 그릴 때 웃긴 게 그런 거예요. 처음에 잡은 구도랑 완전히 다른 그림이 그려질 때가 제일 어이없어. 뭔가 기획력이 되게 없다 그래야 되나. 처음에 이런 걸 그리려고 한 게 아닌데 왜 이런 게 그려졌지라고 생각이 딱 드는 순간엔 내가 지금 뭐 하는 거야 하고 엄청 자괴감이 듭니다. 자괴감이 들고 그럴 때가 제일 내가 그림을 못 그리는구나 할 때인 것 같아요. 내가 그리려고 한 게 뭔지도 몰랐다. 약간 이런 느낌. 그리고 좀 그런 거 부러워요. 그 극사실체로 그리실 수 있는 분들이 사실은 좀 부러워. 저번에도 이제 방송에서 설명을 한번 드렸는데, 뭐라 그래야 되지? 그림을 그리다 보면 그으면 안 되는 선이라는 게 있다는 얘기를 한번 했었어요. 그걸 선으로 그으면 어색해지고 생략을 해야 되는 부분들이 있고 그런 거에 대해서 한번 설명을 드렸는데 잘 그리시는 분들은 그런 게 없어요. 그냥 긋고 어떻게든 소화를 해냅니다. 그게 부러워요. 그러니까 선을 생략하는 거를 해야 되는 분들은 저처럼 이렇게 코 같은 경우는 이 윗선을 생략하죠. 지금 여기까지 그리면 어색해질 수 있거든요. 반대로 말하면 어떻게 그으면 딱 맞는지 모르고 있는 경우도 되게 많아요. 그 입술도 이렇게 그리면 되는데 그러니까 안 어색해지는 선을 잘 못 그리겠어서 생략하는 거죠. 이렇게 그런 식으로 이루어진 선의 생략이 굉장히 많은데
잘 그리시는 분들은 그런 게 없어요. 그냥 긋습니다. 긋고 잘 그리니까 맞겠죠. 어색하지도 않고 이렇게 잘 하십니다들. 그게 아주 부럽다고 생각을 합니다. 너무 눈이 저기 기본뜩하니까 살짝 속눈썹을 그려주고, 군대 있을 때 저 그림을 보통은 이제 심심하니까 그리곤 하는데, 그때도 이제 말씀드렸지만 군대에서 그리는 그림은 예쁜 그림이 아니라 좀 이렇게 좀 남자가 한참 뭔가 고통받을 때, 아이 잠깐 이건 얘기 안 하는 게 낫겠다. 아무튼 그런 그림을 그리게 됩니다. 그리게 되는데, 그래서 뭔가 그때는 어떤 특정한 신체 표현에 되게 집착했어요. 그러니까 뭐 여러분이 생각하는 그 되게 이상한 그런 건 아니고, 그 여자의 뭐 입술이라던가, 그러니까 보통 그냥 이렇게 그리잖아요. 근데 그러면 새끼가 좀 없으니까 괜히 막 이렇게 그리고 하 그런 거죠. 그때는 막 그렇게 그림을 그렸는데, 지금은 또 그런 게 되게 구차하고 귀찮게 느껴져가지고 안 하게 되네요. 안 하게 되고, 이 친구한테는 어떤 헤어스타일을 줄까요? 그거 아세요? 그 만화 캐릭터 그릴 때 일본 만화는 보통 여기 이렇게 세 가지 있고 구렛나루 있고 끝이잖아요. 근데 요즘에 헤어스타일도 걸그룹 여러분들도 있고 해서 그런지 되게 다양한 스타일들이 많이 개발돼서, 아니 그냥 편하게 그리면 엄청 촌스러운 머리가 돼요. 지금도 뭐 예를 들어 제가 그냥 그리기 편하니까 이렇게 그냥 예를 들어 단발로 그리잖아요. 되게 뭐 없죠? 그냥 미역으로 머리 한 겹 싼 거랑 크게 차이가 없어요. 최근에 본 그 헤어스타일 중에 되게 충격적이었던 건 뭐냐면, 일단 앞머리가 없고 머리를 이제 올려서 그 만두머리라고 하잖아요. 여기 이렇게 만두머리를 만들었는데, 막 거기에 만들고 여기 이렇게 고리를 하나 달아요. 그다음에 여기에 가짜로 된, 그러니까 약간 아크릴 비닐 털실 같은 걸로 된 따은 머리를 여기다 또 매다는 거야, 고리로. 이걸 실제로 한 사람을 본 거예요. 상상이나 뭐 만화에 나온 머리가 아니라 실제로 이런 머리를 한 거죠. 근데 이렇게 이런 세련된 여러 가지 힙한 스타일들이 난무하는데 단발머리를 그린다고? 안 되죠. 약간 그림은 또 시대상을 반영해야 되기 때문에, 물론 저희한텐 고된 일이지만 뭔가 세련된 그런 스타일들을 찾아서 도전을 해봐야 됩니다. 그려버릇해야 됩니다. 시대의 뒤편으로 버려질 수는 없잖아요. 그렇다고 무리수를 두면 또 안 되겠죠. 무리수를 두면 안 됩니다. 그러면 아씨, 말하고 그리려니까 막히네. 되게 고통스럽네요. 어떤 머리카락이 그럼 세련되고 트렌드를 반영한 겁니까? 몰라요. 이런 건 자료를 좀 봐야
영감이 좀 떠오를 것 같고 그러네요. 지금은 더미로 그냥 얹어 놓는다고 하면 저는 그래도 아직까진 그래도 그냥 푼머리, 긴 푼머리. 이거는 뭐 스타일이고 그런 걸 없이 제일 그리기 편하고 뭐 촌스럽다는 얘기를 굳이 안 듣는 푼머리가 좋죠. 그리고 이 캐릭터는 약간 힙합 느낌으로 그리고 싶었기 때문에 옷을 약간 이거는 위에다 그리죠. 옷의 선도 약간 각지고 크게 그려줍니다. 그 그림 그리시다가 옷 부분에서 특히 많이 망치시는 케이스가 옷을 신체에 너무 붙게 그리시는 경우가 그거예요. 이 부분은 제가 얼굴을 가리기 싫어서 좀 붙게 하긴 하는데 예를 들면 팔을 이렇게 그려놨잖아요. 그럼 옷도 이렇게 그린단 말이에요. 사실 그거 되게 타이트한 옷이란 말이죠. 실제로 옷은 거의 막 여기서 출발합니다. 이렇게 팔구멍이 이만큼 있거든요. 그러니까 여기서부터 당기고 더 당겨야겠다. 사실 옷 그릴 때 제일 좋은 방법은 자기가 입고 주름을 보는 거나 모델을 놓고 모델을 보는 게 제일 좋아요, 사실은. 옷 그리기가 사실 어렵죠. 이것도 공식이라 사실 외워서 그리는 케이스도 많은 것 같아요, 제가 느껴봤을 때는. 고 약간 바지를 와이드 진으로 그리고 싶어도 이렇게 스케치는 해놨는데 지금 와서 생각이 바뀌는 건 어떻게 해야 되는 거지? 바지 라인을 잡아주고 이쪽 것도 잡아주고 후드로 그릴 거였기 때문에 후드를 또 그려주고 모자를 좀 씌울까? 추우니까. 그럼 그린 김에 차라리 옆트임을 주자.
이렇게 트이고 신발 그리고 양말 그리고 더 트여도 되겠다. 이런 느낌? 또 만약에 몸이 없으면 이걸 안 그렸고 이렇게 옷주름을 한 번 더 잡아줍니다. 고 그러게 사실 구도 설명할 때 옷 얘기를 또 빼놓을 수 없는 게 있는데 옷도 되게 구도를 잘 타요. 지금 얘도 그렇긴 한데 구도에 따라서 옷이 되게 그지 같아지는 경우도 있고 옷이 구도빨 때문에 있어 보이는 경우도 있고 하여간 구도는 참 저기 한 번에 설명을 하기가 되게 어렵긴 한데 여기저기 영향을 미치는 중요한 요소입니다. 자, 이렇게 또 한 번 스케치를 떴죠? 여기까지 뜨고 이제는 크게 이상하지 않은 것 같아. 판단이 쓰면 이제야 여기서부터 이제 진짜 손을 들어가요, 저는. 되게 고되게 그린다 그래야 되나? 고되게 그리죠, 실제로. 고되게 그립니다. 그런 거 있잖아요. 눈을 머리카락이 눈을 가릴 때 눈을 그리나요, 안 그리나요? 정답은 그냥 자기 마음입니다. 보통은 뭐 당연한 안 그려지는 게 맞을 수도 있는데 머리카락이 되게 촘촘하게 돼 있지 않는 이상은 약간 반투명해요. 그래서 머리카락 사이로 눈이 보이는 것도 가능하고 그냥 덮여 있는데도 보일 수도 있어요. 그러니까 뭐 예를 들어 컬러링을 하거나 하면 이제 그때 해결할 문제긴 한데 기본적으로는 그냥 그려주는 게 맞는 것 같아요.
음, 제가 귀를 사실 되게 좋아하거든요. 그래서 보통 이제 머리카락으로 이렇게 다 가려져 있으면 귀를 안 그려야 되잖아요. 근데 캐릭터의 헤어스타일을 바꿔서라도 귀를 귀엽고 그립니다. 어떤 식이냐면 옆머리가 이제 여기서 끝났다 치고 이런 식으로 끝났다 치고 여기 이제 튀어나오는 부분은 그리는 거죠. 그냥 뭔가 귀가 있으면 좋지 않나요? 무슨 소리지? 저는 아무튼 귀 그리는 걸 좋아해요. 뭔가 이렇게 애착이 있는 건 아니고 그냥 귀 그리면 재밌는 것 재밌다? 귀 그리기가 재밌다? 이렇게 보면 되겠네요. 하고 제일 곤란할 때가 나 지금 약간 그리면서 정신적으로 잤어. 여러분 방금 느끼셨어요? 제가 한 몇 초 동안 말 안 하고 있었는데 사실상 잔 거예요. 뭔가 잠들어가는 기분을 너무 여실하게 느껴버렸어. 제가 여러분 이렇게 힘들게 아무튼 그냥 회사 다녀와서 피곤한 거긴 한데 제가 여러분 이렇게 열심히 방송을 합니다. 어쩌라고 어쩌라고 약간 그렇긴 한데 합니다. 아까도 유튜브였나? 아니다. 테레비를 보고 있는데 방송을 초등학생 때부터 계속 하신 어떤 분의 얘기가 이렇게 나오는데 그분이 진짜 오랫동안 방송하셔서 구독자가 뭐 몇천 명이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근데 요즘에 이제 워낙 구독자를 말도 안 되게 보유하는 그런 대단한 분들이 많이 있어서 솔직히 9,000명 구독자? 그거 되게 그렇게 대단치 않게 느껴지잖아요. 근데 저는 새삼스럽지만 되게 대단하다고 느꼈습니다. 그냥 제가 9,000명이 꿈의 숫자라 그런 게 아니라 그렇게 꾸준히 해서 9,000명이 모인 거면 그분들은 진짜 되게 뭐랄까 찐 팬이라 그래야 되나 그분의?
그럴 거란 생각이 들었어요. 그거 봐요. 그냥 내가 되게 자극적이고 그런 영상을 계속 양산해서 100만 명 만드는 것도 물론 가능하지만 어떤 나를 정말 좋아하는 사람 9천 명 모으는 게 되게 가당키나 합니까? 얼마나 힘든 일인지. 야, 이런 약간 요즘에 말도 안 되는 옷들이 많이 나오니까 그 주름이나 이런 거 그리는 것도 되게 말도 안 돼요. 어떻게 이렇게 만들어졌지 하면서. 그래서 그런지 되게 희한하게 생긴 옷을 있는 그대로 그리면 보는 사람도 그게 이해가 안 갑니다. 이게 어떻게 이게 뭐야, 옷이야? 그래서 곤란해요. 아주 곤란하다고 할 수 있죠. 곤란한 일 투성입니다. 원래 약간 워커 같은 걸 그리려고 그랬더니 안 받쳐주네요. 그럴 때는 맘 편하게 컨버스를 간다. 간다. 솔직히 컨버스로서도 이미 틀리긴 했는데 좀 비슷한 신발을 그린다. 이런 소품 디테일은 나중에 이제 확실히 그 보고 고증을 따라서 확실히 그려야 됩니다. 이렇게 대충 넘어가면은 그림 전반의 퀄리티가 아주 더럽혀지기 때문에 확실하게 그려야 됩니다. 근데 지금은 일단 이렇게 하고 그냥 넘어가고, 음... 얼추 다 땄죠? 다 지우면 이렇게 뭐 생각한 거랑 막 되게 크게 다르진 않은데 좀 더 자연스럽게 하기 위한 구석들이 좀 있네요. 그런 거는 조금씩 손봐주면 되고, 완성을 한 후 컬러링을 하면 되겠습니다. 이게 엉덩이 그리기가 되게 어렵다. 이거는 저도 그 좀 자료를 봐야 되겠어요. 엉덩이랑 이 원근감 때문에 커지는 발까지 이어지는 종아리 부분이 되게 어렵네요. 아마 좀 더 이렇게 될 것 같은데, 이 뒷발도 아무리 눈높이가 있다고는 하지만 좀 더 이렇게
요 정도로 정리하고 요거는 좀 더 디테일을 파서 다음 시간에 한번 완성해 보는 것도 재밌을 것 같아요. 어디가 어떻게 글러먹었는지 좀 더 파다 보면은 알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러면 오늘은 좀 그 주제가 이것저것 왔다 갔다 했는데 그래도 약간 도움을 드리고자 했던 얘기들도 있었기 때문에 보람이 뭐 없진 않고, 좀 횡설수설하는 거는 항상 이 낙서 방송의 기본이죠. 항상 횡설수설하는. 그런 방송이기 때문에 여기는 구도 잡고 스케치 기본 스케치 옷 형태 잡고 펜선 넣기까지 한 게 지금 이 상황이죠. 그 다음에는 디테일, 컬러, 마무리 이렇게 진행할 것 같습니다. 자, 여기까지 봐주신 분들에게 일단 감사드리고, 항상 모자란 방송 봐주셔서 감사하고, 다음엔 좀 더 이거 완성하고 재밌는 얘기 더 할 수 있게 해보겠습니다. 그러면 오늘 방송은 여기까지. 봐주셔서 감사하고, 제가 좀 더 도움될 수 있는 내용 갖고 오도록 응원해주시는 분들 구독하고 좋아요 눌러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힘드네요. 이게 약간 투잡 뛰는 거라 출근 퇴근하고 10시간 하루에 일하고 다시 방송까지 한다. 생각보다 쉬운 일은 아니네. 그냥 제품 리뷰 같은 걸 했으면 오히려 덜 힘든데, 그림 그리는 것도 또 노동이란 말이에요. 그래서 힘들어. 그래도 응원해주시는 분들이 어딘가 있을 거라 믿으며 다음 이 시간에 또 뵙겠습니다. 오늘 방송은 여기까지. 수고하셨습니다. 안녕.